안녕하세요. 안전탐구생활 김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원입니다. 요즘 보면 우리만 쓰기 캠페인이나 또 환경운동 캠페인 등 정말 다양한 캠페인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안전과 관련이 있는 캠페인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예, 캠페인은 라틴어로 평양 혹은 평원을 뜻하는 캠퍼스에서 캠퍼스 아시죠? 네네. 캠퍼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주로 직접 야외에서 캠페인 운동을 하는 것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잘 되실 텐데요. 네네. 우리말로는 계몽운동, 홍보 등으로 순화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캠페인은 정말 익숙하지만 사실 야전에서 유래가 된 거군요. 자, 그럼 오늘도 안전의식 계목을 위해서 오늘 안전탐구 생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근 시간에 지하철은 정말 전쟁이죠. 또 지옥철이라고도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렇게 바쁜 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을 볼 때 한번 제가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 동시에 걸어간다면 얼마나 시간이 단축이 될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얼마나 시간 차이가 나는지 아시나요? 에스컬레이터를 걸어서 이용하면 평균적으로 22초가 걸리고 서서 간다면 42초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느낌상으로는 걸어가시는 분이 너무 빠르고 이렇게 빨리 갈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20초 빨리 가려고 안전수칙을 무시하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위험에 노출이 돼 있고. 네, 저도 차이가 좀 많이 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의외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을 보면서 오른쪽으로 한 줄로라는 그런 문구가 계속 생각이 났는데요. 정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인가요?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또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에스컬레이터를 한 줄로 서서 이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한 줄로 서는 캠페인은 2002년 우리 잘 아시는 월드컵을 앞두고 바쁜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취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이후로 많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2007년부터는 또 정책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두 줄 서기 캠페인이라고 저도 익숙하지 않은데 말씀하시다시피 잘 지켜지지 않은 캠페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정부에서 정책을 내고 캠페인을 하면 거기에 익숙해지고 나면 그걸 믿고 그 다음에 그 목을 바꾸지 않으려는 습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측에는 멈추고 좌측에는 한 줄로 이렇게 올라간 걸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에스컬레이터 양쪽 다 두 줄로 서 주십시오. 지켜지지 않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정부의 이런 혼선이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미 각인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인 예.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아직 몰라서일까요? 아니면 정말 습관이 들어서 그런 걸까요?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변경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점들이 큽니다. 네. 그리고 알고는 있지만 바빠서 혹은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비켜서서 아직도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예전에 월드컵 때 뭐 바쁜 사람들 위해서 한 줄로 오른쪽에 붙어서 선다. 이런 것들이 두 줄 서기로 바뀌지 않고 네. 이렇게 혼선을 일으키면서 오고 있는 것이죠.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예. 친구랑 나란히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예. 뒤에서 이제 비켜달라고 하셔서 제가 살짝 비켜드렸더니 예.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다들 저를 한 번씩 그렇죠. 쳐다보시더라고요. 예. 뭐 제가 뭐 잘못한 건 아니었는데 예. 굉장히 좀 민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예, 맞습니다. 네. 그 죄인도 아닌데 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가끔은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네. 에스컬레이터는 우리 아시겠지만 빨리 가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네. 그 편리하고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들을 배려하는 그런 에스컬레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바쁘신 분들은 사실 계단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계단을 뛰어다니고 하는 게 좋은데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에는 걷거나 뛰게 되면 나의 몸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네. 10배 이상의 하중이나 어떤 충격을 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네. 예. 그래서 또한 중심을 잃고 움직이면 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모두의 안전을 위협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네. 삼가해야 될 행동입니다. 네. 하루빨리 우리 모두의 인식이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한 줄로 이용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나요? 예, 한 줄로 서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게 되면 네. 한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지 않겠습니까? 네. 자, 에스컬레이터를 잘 보시면 그냥 계단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수리를 하실 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인 같이 단단한 체인 같은 기능으로 해서 에스컬레이터를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몸무게를 지켜주고 하중을 받쳐주고 있는데 네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가 구름다리나 이런 걸 걸어가도 가운데로 가야지 덜 출렁출렁하고 덜 부담이 되는데 그렇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옆으로 기우뚱한다든지 다른 사람들도 위험할 수 있고 훨씬 더 무게가 부담이 받치는 게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오른쪽으로만 서서 가면 기계의 어떤 마모나 체인 절단 같은 이러한 고장이 발생할 수도 있고 네네. 또한 어떤 역주행이나 급정지 같은 기계 사고의 어떤 오류 그러한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듣고 나니까 왜 두 줄로 서서 에스컬레이터를 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이게 기계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좀 두 줄로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에스컬레이터는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아시겠지만 고장 시에 많은 분들이 네. 불편을 느끼고 또한 고장으로 인한 손실이 상당합니다. 자, 네. 고장이 나면 노약자라든지 그 어린이들은 네, 또 네. 계단을 불편하게 이용해야 되는데 네. 그때 또 몸이 힘들고 아프신 분들은 또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장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또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예, 서울 메트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네. 1호선에서 4호선까지 에스컬레이터의 대당 설치 비용은 비쌉니다. 5억 5천만 원이고 아파트 한 채 값이고 네네. 여기에 추가 수리 비용이 1억에서 3억 정도 든답니다. 보통은 어떤 장비를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서 5%나 10% 정도의 수리비가 되는데 네. 이 에스컬레이터는 기계도 비싸지만 수리비가 이렇게 억대로 단위가 됩니다. 네. 이 자료에 따르면 1호선에서 4호선에만 한정했지만 490대의 에스컬레이터 중에서 네. 5년 동안 984건, 무려 1000건에 가까운 어떤 에스컬레이터의 장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네. 이 중에 58%가 반 이상이 네. 그 하중에 의한 어떤 불균형이나 발판 충격, 그러니까 탈 때 점프를 한다든지 네. 쿵 하고 탄다든지 이렇게 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장난스럽게. 네. 그런 충격 등이 한 줄서기와 관련이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다고 하니까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생각한 것보다 이 에스컬레이터를 한 줄로 이용하는 데는 정말 많은 문제점들이 있네요. 네. 또 우리가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를 좀 하루빨리 습관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고는 아시겠지만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언제 어디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안전수칙들을 잘 네. 숙지하셔야 됩니다. 정말 안일한 우리 안전불감증에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선 다음 영상 보시고 또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길을 가다가 소방차의 그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좀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소방차가 지나갈 때 그 뒷모습을 좀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들 뭐 평소 생활을 하면 그런 게 없겠지만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기면 걱정스러운 마음이 되고 또 순간에 어떤 긴장을 주기 때문에 사이렌과 소리가 그렇게 멈추고 바라보게 되곤 합니다. 예. 그래서 큰 사고가 아니어야 할 텐데 하고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텐데 저도 그렇지만 아마 모든 국민이 그런 건 같은 마음일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운전 중인 차량들을 보면요. 좀 사이렌 소리가 들려도 바쁜 길을 계속 그냥 재촉해서 간다거나 아니면 조금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좀 종종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좀 알아서 잘 비켜가겠지 혹은 또 어떻게 길을 터줄지 잘 몰라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에 대해서는 어떤 영상에서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시면 오른쪽과 2차선을 기억해 두시고 합니다. 좋은 뜻으로 한다고 해도 행동에도 질서가 없으면 어떤 차는 오른쪽으로 비켜주고 어떤 차는 왼쪽으로 비켜주고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엉켜지고 질서가 이렇게 안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모두의 약속입니다. 차선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우측 차선 가고 있으면 우측으로 피해주고 좌측으로 가고 있는 차는 좌측 차선으로 피해줘서 차들이 지나갈 수 있게 응급차들이 지나갈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시를 다투는 상황이니만큼 아무래도 이렇게 약속된 무언가가 없다면 더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드린 소방차 길 터주기 방법을 길을 가다가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하면 이렇게 한번 길을 터주는 방법을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가족이 저 앰뷸런스나 혹은 화재가 나서 소방차를 불렀다. 이 생각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비켜주겠습니까? 안 비켜주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가족이 아니라 우리 친척이다. 우리 친구다. 우리 선배다. 우리 동료다. 이런 생각만 해도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조금은 더 생각되는 평소 때 나라고 생각하고 우리라고 생각하고 나 참여해야지라는 생각으로 항상 사이렌이 울리면 이렇게 비켜주기를 습관화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차 안에 그 누군가가 나의 가족이거나 또 친구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조금 더 이 소방차 길 터주기를 습관화를 한다면 이러다가 이 모세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요즘 뭐 결코 불가능이 아닙니다. 가끔씩은 이렇게 모세의 기적이라고 해서 차들이 쫙 이렇게 강이 터지듯이 이렇게 보이는 게 많은데 이런 것들은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의 능동적이고 어떤 적극적인 모습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 모두의 어떤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방차 운전하는 사람도 우리의 가족이 친척이 될 수 있고 또 그게 피해를 받아서 신고한 사람도 우리 가족이 친척이 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2014년 8월에 교통사고 현장으로 그 출동하는 소방차를 위해서 화재가 나면 소방차도 교통사고 현장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상의 차량들이 길을 터준 게 영상에 나왔는데 이게 정말 일렬로 쫙 열리듯이 가게 되어서 본 사람도 감동이 되었고 이런 화제의 어떤 뉴스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정말 감동적이네요. 앞으로 많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골든타임입니다. 골든타임이라고 들어보셨죠? 아시다시피 사건이나 사고 발생 후에 최초 5분은 정말 황금과 같은 시간이라고 해서 골든타임이라고 붙였습니다. 그 사이를 놓치면 생명이 위급해질 수도 있고 장애가 날 수 있는 어떤 몸의 상처나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작은 배려로 또 우리 하나하나의 관심과 생각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해서 이런 길 터주기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생명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5분이랑 또 그런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느끼는 5분은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실천 하나로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조금 더 실천을 해 나가서 많은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저 차가 축 지나가서 살짝 비켜줬는데 가고 나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 집에 응급 환자가 생겨서
그때 내가 피해주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네네.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소방차 길터주지 캠페인에 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보다 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만 더 좀 여유를 가지고 좀 남을 배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저희 동네는 새벽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시는데요. 모두가 자고 있는 이 시간에 이렇게 수거해 주시는 분들께 언제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한자리에서 또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들을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자, 저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연간 손실액이 20조 원이라는 걸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예,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는 환경적인 부분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함이고 환경오염을 막기 위함입니다. 네, 네. 더 잘 살 수 있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런 지구는 깨끗하게 우리나라는 또 환경을 깨끗하게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쓰레기가 많아지고 하면은 아시겠지만 오염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온실가스가 어떤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네. 하나는 또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경제적인 손실이 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연간 손실액은 약 20조 원입니다. 네.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우시겠지만 2013년의 서울시 예산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또한 연간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400만 톤에 달합니다. 왜 이걸 또 제가 주변에 아는 분이 네. 음식물 쓰레기만 이렇게 지역에서 음식점하고 어떤 단체에서 받아서 네. 이걸 처리를 해서 비료로 네. 네. 이렇게 수거를 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오늘 경기 안 좋은데 우리 잘 돼요. 우리 뭐 경기 안 좋은데도 잘 돼요. 왜요? 하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워낙 많이 나와서 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좋은 일도 하지만 네. 이걸 비료로 만드는데 너무나도 양이 많기 때문에 잘 된다, 돈을 많이 번다는 말을 듣고 네. 네. 조금은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네. 네. 예. 이게 400만 톤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인지 좀 감이 안 잡히거든요. 예. 네.
그러면 좀 뭐 간단하게 네. 차로 말하면 1톤 트럭 400대고요, 그죠? 오. 네, 400대가 줄 수 있는 모습으로 생각이 네네.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좁혀서 서울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1000만 서울 시민이 하루 동안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이 약 2,500톤입니다. 네네. 예, 이는 1인당 자기 몸무게의 1.5배에 달하고 치킨 좋아하시죠? 네, 좋아합니다. 양념치킨이나 프라이드 치킨 72마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1인당이요. 예. 네네. 예, 예. 아니, 이거 몇 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치킨 양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치킨이 그냥 버려지고 있는 거네요. 예. 치킨의 비유를 하시니까 정말 와닿는데요. 그렇다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가장 좀 효과적인 방법이 또 있을까요? 예.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시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방법이 101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 바로 식문화, 음식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죠. 요즘 잘하고는 있습니다. 네. 음식 반찬을 수를 줄이고 식당에서 그리고 양을 조금씩 줄이고 더 많이 덜어 먹고 먹고 나서 필요한 만큼 더 먹고 네네.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는데 바로 먹을 수 있는 양을 생각하지 말고 또 한꺼번에 많이 음식을 해두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우리나라가 옛날에 어떤 못 살 때 뭐 그리고 힘들었을 때 생각해서 어른들 같은 경우는 또 한 번 차리면 푸짐하게 차리고 네. 또 자녀들은 또 신세대인데 그게 아니다 해서 작게 먹고 많이 남겨서 또 버려지는 경우도 많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음식을 할 때 기준 없이 재료가 있는 대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네. 만들고 잡탕도 만들고 뭐 여행 잠깐 출장 가든지 할 때 뭐 곰탕을 며칠치 네, 끓여 먹고 네, 놔두고 네.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렇게 음식을 양을 많이 하곤 합니다. 특히 국이나 반찬 같은 경우에는 할 때만 해놓고 나중에 먹어야 되지 두고 먹어야겠다.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해 둬야지. 네. 이렇게 하다 보면 냉장고에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잘 보이지 않고 시간은 지나게 되고 상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네. 보면 냉장고 한번 청소할 때 음식물 쓰레기 다 버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습관들이 좀 네. 많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몇 번 먹고 그냥 질려서 버려버리거나 네. 아니면은 냉장고에 넣어놓고서 잊어요. 깜빡하고 네, 그렇죠. 몇 년이 네. 그냥 흘러버리는 그런 경우도 꽤 이제 많고 아마 한 번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네. 이런 습관들을 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스스로죠, 스스로. 네. 가장 먼저 자신이 평소 음식을 얼마나 먹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내가 밥 한 그릇, 공깃밥 한 그릇에 국을 먹는지, 뭐 공깃밥 보통 두 그릇에 국을 뭐 두 그릇 정도를 먹는지 예를 들어서 그래야 낭비 없이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네. 자신이 판단을 하고 자신이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음식점 가서 시켜도 그렇고 집에서 해 먹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자신의 양을 알고 그게 맞춰서 먹는 만큼만 요리를 하거나 시켜서 드시면 부담도 덜고 네.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습관이 가장 중요하고 이런 습관이 쌓이다 보면 가정에서 일주일간 먹는 양, 한 달에 먹는 양을 대략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요리를 할 때뿐만 아니라 장을 볼 때도 낭비도 덜하고 조금 더 아낄 수 있고 그래서 가정의 엔겔 개수라고 하죠. 어떤 네. 경제적으로 금전적인 어떤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 자연스럽게 식생활 패턴도 조금 건강하게 바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또 경제적인 부분까지 정말 일석이조네요. 예, 네, 맞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죠. 예.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일찍이 종량제를 도입했습니다. 네. 그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어떤 80%가 음식물 종량제가 필요하다고 답을 했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배출한 쓰레기는 처리 비용을 일단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반면에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 모르게 불법으로 음식을 투기하고 네. 차로 지나가면서 큰 길가에 던져버리고 간다든지 네, 네. 그렇게 해서 피해도 주고 환경도 오염시키는 그런 나쁜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민들의 인식은 참 성숙해졌지만 네. 이 불법 투기 같은 문제점들이 또 새로 생겨났네요. 그렇습니다. 참 아이러니한데요. 네. 또 저도 음식물 쓰레기를 집에서 싸가지고 출근길에 몰래 지하철 뭐 휴지통 같은 데다 버린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건 좀 아니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지하철 역마다 보면 쓰레기통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네. 지하철에 있는 쓰레기통은 음식물 쓰레기나 집에서 있는 쓰레기를 갖고 와서 버리는 곳이 아니고 지하철에서 타다 보면 지하철 철로라든지 이런 데 쓰레기가 버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하는 쓰레기통을 두고 이렇게 지하철에서 탑승하고 활동하다가 버리는 쓰레기만 처리하는 건데 네. 이렇게 얌체같이 네.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차 타고 가다가 던지는 경우도 있고 지하철에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종량제 봉투가 비싸고 아깝다고. 네. 예. 일반 봉투에 담아서 살짝 섞어서 내놓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에 섞는다든지 또 음식물 쓰레기에 음식물이 아닌 거를 섞어서 젓가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심지어는 공원이나 네, 네. 산에 가서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예, 삽을 파서 이렇게 삽질을 묻는다고요? 예, 산에다가 묻어버리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이게 탄식이 들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네.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 진짜. 예. 정말 그런 노력이 참 그 노력으로 예. 네, 그건 조금 근데 이제 남에게 피해가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문제점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또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현재 정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아까 말씀하신 방법으로 불법으로 투기하다가 네. 이제 적발이 되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하루 평균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의 최고 2,100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평균 처리 비용이 네. 10,000원이다. 혹은 10만 원이면 네, 네. 최고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에서 2억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점 하시는 사장님들 네, 네. 또 이렇게 집에서도 많이 음식을 이렇게 몰래 버리던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겠네요. CCTV를 설치하거나 적발 시 아예 수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네. 또 경고를 하고 주변에 알리는 방법도 한 방법 중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지자체에서 점차 이렇게 줄이기 위하고 이런 불법들을 없애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고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미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방법 말고도 또 우리가 좀 새롭게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죠. 예, 그래서 네. 불법 투기를 신고하시고 고발하시면 포상금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있지만 제 생각에는 어떤 일정 단위로 지역을 묶어서 일정 기간을 조사를 해서 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잘 시행이 되고 수거가 잘 된 지자체나 공동체에는 어떤 그 비용 절감한 만큼의 그저 일정 부분을 어떤 소정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는 네, 긍정을 위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고 그쵸. 그게 더 격려를 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이런 좀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이고요. 또 옆집에 사는 그런 이웃들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변화가 없더라도 좀 나부터 실천을 해서 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가짐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 동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잘 시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둘러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은 에스컬레이터 2줄서기, 또 음식물 쓰레기, 소방차 길 터주기,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평소에 알고는 있었지만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을 계기로 내가 먼저 실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바로 지금부터, 나부터 하나씩 실천해 간다면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긍정적인 나비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긍정, 그리고 좋은 쪽으로 행동을 하십시오. 우리 모두 적극 동참해서 네. 능동적이고 성숙한 어떤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다룬 내용들 기억해 두시고 꼭 참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안전탐구 생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세제 세대교체 선언 20년 청소세제 오렌지 클리너에서 출시한 진화한 청소세제 오렌지 쾌클린 쫙 뿌리는 순간 엄청난 거품이 폭풍 팽창
게스트의 수도꼭지 주변, 욕실 타일 틈새, 금방 지저분해지는 변기, 욕실화에 까맣게 핀 곰팡이까지 싹! 흔들어도 뒤집어도 떨어지지 않는 쫀쫀한 거품이 때와 만나는 순간 부풀어 오르면서 잡아떼주니까 솔질을 해도 안 지워지던 찌든 때가 눈 녹듯이 사르르르르. 오렌지 오일에 강력한 세정력에 살균 효과까지 한 번에.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 필터도 수세미나 걸레로 닦은 것보다 깨끗하게. 기름때, 묵은 때, 환풍기도 빠르게. 솔질로도 안 지워지던 욕실 매트 청소도 마술처럼 손쉽게. 쫙 뿌리고 물만 뿌리면 때를 먹으니까 색이 변하네? 곰팡이까지 싹 없어졌네? 향도 끝내준다. 잠깐 데우고 눌러붙고 말라붙고 독한 주방 묵은 기름때 청소에 오렌지 퀵클린 초강력 클리너 쫙 뿌려주면 연속 강력 분사되는 에어로졸 타입. 까맣게 타버린 스테인리스 냄비에 길이 쫙. 가스레인지 기름때는 기본. 철수세미로 문지르고 칼로 긁어내도 안 벗겨지던 렌지 후드. 믿을 수 없을 만큼 초간단. 자동차 휠은 틈새 사이사이까지 깨끗하게. 잠깐! 버블 세제 잘 닦이는 건 좋은데 독한 냄새 때문에 무서워서 못 쓰겠다고요? 오렌지 퀵클린은 다릅니다. 오렌지에서 추출한 오일로 만들어서 새콤달콤한 오렌지 향이 그대로 살아있고요. 게다가 피부 보호 성분이 들어있어서 고무장갑 없이 청소하시는 분들, 피부 상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를 꼭 확인하세요. 아이들 옷의 얼룩, 와이셔츠의 목대와 손목, 구석구석 닿기 힘든 운동화, 예민한 아이들 장난감까지 오렌지니까 안심하고 쫙! 20년 장수 세제 오렌지 클리너의 영성 그대로. 오렌지 오일의 강력한 세정력과 살균력은 기본. 오렌지 특유의 새콤달콤 기분 좋은 향까지 제오염 방지 효과로 깨끗함이 오래오래. 오렌지 클리너 출시 20주년 기념 초특가 세일. 뿌리면 쫙! 오렌지 퀵클린 다목적 클리너 3병에 타고 눌러붙고 찌든때 전용 초강력 클리너까지 또 있습니다. 세탁조 청소의 기적 미라클 세탁조 클리너 2개 더 총 6점 전부 다 드리고도 가격은 단돈 29,800원. 끝이 아닙니다. 만원만 추가하시면 오렌지 퀵클린 6종 세트에 풀세트를 하나 더 총 12종 엄청나게 챙겨드리는 금액이 39,800원. 지금 전화주세요. 아직도 쏟아붓고 계십니까? 콸콸콸 뿌리십니까? 이제 거품으로 쫙! 거품으로 청소하십시오. 오렌지 퀵클린 쫙 뿌리십시오. 뿌리는 순간 엄청난 거품이 폭풍 팽창. 때를 표면에서 분리시켜주니까 개수대 수도꼭지 주변 솔질할 필요 없이 쫙 뿌린 다음 물만 뿌리면 깨끗하게. 욕실 타일 틈새 미세한 거품이 틈새 속까지 파고들어 때를 흡착. 순식간에 빠르게. 변기 구석구석 물때와 곰팡이 쫙 뿌린 다음 물만 뿌려주면 쉽고 간단하게 청소 끝. 물때에 곰팡이가 가득한 욕실화 쫙 뿌리고 물만 뿌려주면 새 것처럼. 강력한 연속 분사로 커다란 욕조도 10초면 분사 끝. 태우고 눌러붙고 말라붙은 독한 주방 묵은 기름때 청소엔 오렌지 퀵클린 초강력 클리너 쫙 뿌려주면 가스레인지 기름때가 술술술. 솔질한 것보다 구석구석 쉽고 빠르게. 찐덕찐덕 기름때가 눌러붙은 렌지 후드 눈앞에서 때가 술술술 술술 녹아내립니다. 아스팔트 먼지와 타로로 지저분한 자동차 휠 뿌려만 주면 눈앞에서 광택이 반짝반짝. 오렌지 오일의 마술 같은 세정 효과 직접 경험해보세요. 주방에서 닦다가 포기하는 게 바로 렌지 후드. 기름 튀죠, 찌개 국물 튀죠, 거기에 새까만 그 흐름까지. 이렇게 눌러붙다 보니 철수세미로 아무리 닦아도 안 닦입니다. 이제 오렌지 퀵클린에 맡기십시오. 이렇게 흔들어서 뿌려만 주면 쫀쫀한 거품이 쏴! 많이 뿌려도 상관없습니다.
오렌지에서 추출한 성분이라 피부에 닿아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세요. 거품이 이렇게 기름때를 흡수하면 색이 눈처럼 하였던 거품이 회색으로 변하거든요. 이럴 때 물만 뿌려주면 그 많았던 기름때가 싹 감쪽같이 없어지고요. 면봉으로 사이사이 문질러도 아무것도 묻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렌지 퀵클린의 힘입니다. 아직도 쏟아붓고 계십니까? 콸콸콸 뿌리십니까? 이제 거품으로 쫙! 거품으로 청소하십시오. 대한민국 세제 세대교체 선언 오렌지 퀵클린. 첫째, 등새까지 쏙쏙 쉽고 빠르게. 힘들게 쭈그리고 뻑뻑 먼지르고 아이고 허리야 힘들었던 청소 이제 쫙 뿌리십시오. 때를 만나는 순간 거품으로 폭풍 팽창. 칫솔도 닿지 않던 세면대, 물때와 곰팡이로 까만 타일 틈새, 필터나 방충망은 수세미로 문지른 것보다 깨끗하게 구석구석 쉽고 빠르게 청소 끝. 둘째, 기름 묵은 때 많은 주방엔 초강력 클리너. 까맣게 타버린 스테인리스 냄비에 길이 쫙. 가스레인지 기름때는 기본. 철수세미로 문지르고 칼로 긁어내도 안 벗겨지던 렌지 후드. 믿을 수 없을 만큼 초간단. 자동차 휘는 틈새 사이사이까지 깨끗하게. 셋째, 피부와 환경에 안전한 오렌지 오일. 아이들 옷의 얼룩, 와이셔츠의 목대와 손목, 구석구석 닿기 힘든 운동화, 예민한 아이들 장난감까지 오렌지니까 안심하고 쫙! 20년 장수 세제 오렌지 클리너의 영성 그대로. 오렌지 오일의 강력한 세정력과 살균력은 기본. 오렌지 특유의 새콤달콤 기분 좋은 향까지 재오염 방지 효과로 깨끗함이 오래오래. 오렌지 클리너 출시 20주년 기념 초특가 세일. 뿌리면 쫙! 오렌지 퀵클린 다목적 클리너 3병에 타고 눌러붙고 찌든때 전용 초강력 클리너까지 또 있습니다. 세탁조 청소의 기적 미라클 세탁조 클리너 2개 더 총 6종 전부 다 드리고도 가격은 단돈 29,800원. 끝이 아닙니다. 만원만 추가하시면 오렌지 퀵클린 6종 세트에 풀세트를 하나 더 총 12종 엄청나게 챙겨드리는 금액이 39,800원. 지금 전화주세요.